지난 14일 새벽에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내년도에 최저임금 시급을 8,35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의결 이후 각계각층에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소상공인연합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한 쟁점은 무엇인지 소상공인연합회 권승종 부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권 부회장님,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어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결의 내용을 발표를 했죠. 예. 이제 어떤 내용들이 결의가 어제 됐습니까? 긴급 이사회를 열고 예. 너무 비상 상황이라서 두 가지 정도 결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입법 투쟁을 꾸준히 한다. 최저임금법을 개혁하는 것을 예. 저지하고 또 구체적으로는 이번 최저임금 8,350원 그 시급 결정에 대해서 결정 과정에 정당성이 없다라는 예. 부분과 액수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일단 예.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감당할 수 없는 그 차등 그 의안이 일방적으로 부결돼서 예, 그거를 예. 반드시 쟁취해야겠다. 네. 예, 이렇게 좀 의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필요하면 천막 농성도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시위나 집회에도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준법 투쟁을 위해서 자율 협약, 그러니까 예. 근로자와 소상공인 사업자의 자율 협약에 따른 예. 최저임금법과 상관없이 그런 표준근로계약서를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초강수를 뒀는데 예, 예.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게 이제 그 정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준법 정신이 강해요. 예. 착하고 성실하고. 그런데 그 정도 하게 된 이유는 그만큼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거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결정된 액수에 따르면은 뭐 알바 학생이 예를 들면 174만 원을 받으면 편의점 기준으로 예. 점주가 130만 원 정도 벌게 되는 상황에까지 몰렸어요. 네. 폐업률도 예.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135만 원 정도 예, 예. 버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내몰리고 있어요. 이미. 예. 근데 반면에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으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는 겁니까? 그러니까 편의점 기준으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시급 기준으로 예. 그거하고 주휴수당 이런 예. 걸 합쳐서 최대 한 203만 원까지 버는 걸로 계산되고 있어요. 203만 원이요. 예, 예. 그러니까 업주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는 하는 게 이제 예. 주장의 골자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은 이렇게 잘 하는 가게도 있지만 네. 평균을 내보면 하위 그 소상공인들이 그 근로자분의 60% 정도의 순수익이다. 세전 수익으로 이런 정도 통계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하나는 바로 이제 최저임금법을 이 최저임금 자체를 적용하는 것을 좀 차등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우리가 최저임금의 그 제도에 대해서는 이 소상공인들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하는 거죠. 예. 취약 근로자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장 매출이 급감하고 그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지불 능력의 상실 등으로 경기 불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 정도는 예. 차등 적용을 해서 어떤 유예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최저임금 액수의 한 50% 정도를 인정을 하는 기간을 몇 년 갖는다든지 이렇게 네. 연착륙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그거는 최저임금법 4조의 근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전 사람으로 단일하게 정할 수도 있지만 사업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희 사용자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타협 아니다 강력하게 주장했고 필요한 통계에 관한 것도 최선을 다해서 제시하면서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애초부터 그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구조였어요. 네. 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어떤 구조 문제도 있고요. 예. 근데 뭐 정부가 그 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드는 거는 이제 통계의 미비다. 통계가 부족하다. 네. 뭐 이런 주장인데 그런 건 조금 간접적인 이유가 같고요. 애초에 단일 적용으로 취약 근로자까지 다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을 해내려고는 의지가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 예.
어제 뭐 소상공인연합회 긴급 간담회에 중기부 홍종학 장관이 참석을 하기도 했고요. 오셨죠. 이 자리에서 어떤 대책들이 논의가 됐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 대책을 많이 머리를 맞대고 아무래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관할 부처고 그래서 많은 애를 많이 쓰시죠, 중기부에서. 그런데 결국은 이제 너무 당장 해결책이 없고 경기 부양책을 많이 말씀을 하셨죠, 장관께서. 그래서 이제 뭐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되면 그거로 소상공인 가게에서 많이 물건을 팔아줘라. 이런 하나의 그 가두리 소비를 많이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하고 기타 뭐 그런 얘기되는 이제 뭐 임대료 상승을 억제 많이 하겠다. 카드 수수료를 낮추겠다. 또 가맹 본사의 어떤 가맹 요율을 낮춰주겠다. 이런 정도 얘기가 계속 맴돌았죠. 쉽게 얘기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맴돌았다고요? 뭐 어떤 결론을 왜 그렇게 내리는 건 아니에요? 표현하냐면 당장 뜨거운 문제인 가게를 닫는 지경에 몰리고 있는 그 최저임금에 대한 연착륙, 차등 적용, 5인 미만 차등 적용에 대한 거에서는 답을 아주 못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러니까 당정 협의를 많이 하셔야 할 텐데 그런 답을 갖고 오신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차등 적용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최저임금이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전체 이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이제 근로자들의 최저 생활을 이제 높여주기 위한 제도인데 그렇게 되다면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차등 적용 얘기입니다. 부분을. 근데 그거는 현실을 조금 모르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5인 미만 소상공인에 근무하는 분들은 안정적 직업을 못 구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노력하는 중인 근로자분도 있지만, 무슨 학교에 대한 그 등록금이나 이런 거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고령자층 중에 그 정도는 이제 노후나 이제 은퇴하고 연금을 받는다거나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런 정도의 액수로 근무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상당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분들의 어떤 근로의 의지와 니즈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분들하고 다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본 면이 있고요. 그런 니즈가 좀 차별성이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그분들에게는 그만큼의 인상률이 필요하진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점점 올려야죠. 그러나 그걸 지불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늘리고 지불 능력을 강화하고 이런 거하고 동반해서 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뭐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돈을 그 근로자분한테 좀 여유 있는 근로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을 빌려서 책임감이 하다 보니까 월급을 지불하는 이렇게 우스운 일도 있어요. 그런 현상도 생기고 있어요. 이 최저임금 인상을 하기 전에, 그 추진을 하기 전에 소상공인들을 좀 그 처지를 고려한 대책 마련이 좀 우선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임금과 연관된 거, 소상공인 문제는 제가 물으신 김에 소상공인의 그 구조적 문제는 이 구조가 세 카테고리가 있어요. 넓게 보면 하나는 불공정 거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액의 임대차의 압박, 임차요. 그 다음에 고용 관계에서의 최저임금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관계에서는 카드 불공정, 카드 요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 불공정, 납품 단가라든지, 그 다음에 가맹 본사의 어떤 요율의 좀 과다함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영역이 불공정, 임대차 관계, 그다음에 고용의 최저임금 관계, 이 세 가지 범주가 다 같으면서도 다르거든요. 원인과 처방이. 근데 지금 정부는 뭐 서둘러서 불공정 관행 개선이라든지 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 심정갱신 요건 채택 이건 벌써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했어야 될 일이에요. 밀린 숙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밀린 숙제를 전혀 다른 영역인 최저임금 부분에 해법처럼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건 논리학에서 아주 기초인 범주의 오류를 의도적이나 또는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섞어서 그런데 말하고 뭐 있죠. 소상공인의 이제 경영상의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다 이제 필요한 나서는 거죠. 부분인데 필요한 건데 밀린 예. 숙제를 했어야 되고 예. 계속 해야 되는 거를 그거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을 대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잘된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제 분명히 이제 홍 잘못된 장관이 얘기했었던 이제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거예요. 비롯해서 좋은 거죠. 예. 이제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예, 또 가맹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쨌든 그건 또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별도인 부분이다. 정도가 아니라 얘기하는 구조적이고 본질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죠. 근데 최저임금의 영역은 다른 문제입니다. 고용주와 고용관계 당장 지불에 같이 논의할 부분이 아니다는 얘기죠. 영역이 다르니까 논리와 그 예. 원인과 처방이 다른 거죠. 네, 그걸로 해결되는 부담을 근데 어쨌든 뭐 덜어주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한테는 어쨌든 뭐 이런 혜택을 그럼요. 줌으로 해서 예.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체력을 얘기예요. 강화시켜 주는 거죠. 체력을. 예. 그러니까 예. 소상공인들의 체력을 강화시켜주는 경쟁력을 강화시켜준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예. 제도죠. 예. 그러나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간접적이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거예요. 예.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음. 상가임대차법 그 자체도 여야가 다 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1년 거의 약 2년째 갱신요건권 5년에서 10년 늘리는 것조차도 2년째 지금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하나 바꾸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그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그 범법자로 몰릴 처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위반이 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거 있나요?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리하게 이렇게 요일 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 차등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16.4% 올랐잖아요. 1년 네. 지났잖아요. 1년의 경과를 보니까 지금도 미만율이라고 그래요. 못 지키는 비율. 네. 미만율이 그대로 방치된 채 가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예 기간 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또 올랐잖아요. 그럼 2년에 걸쳐서 29.1% 오른 겁니다. 예. 약 2년에 걸쳐서. 예. 자, 그러면 지금 예측되는 기초 통계가 5인 미만, 저희가 5인 미만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차등 주장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예. 지금 예상되는 미만율이 지금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러프하지만 51.2%예요. 5인 미만 사업자 중에 이번에 결정된 거대로 차등하지 않고 진행이 되면 예. 그거를 지불하지 못하는 현 상태가 51.2%. 이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절반 이상이 그렇다. 절반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그럼 예. 이들 중에 보통 과거 통례를 봐서 예. 뭐 대출을 하든 매출을 올리든 억지로 지불을 하든 이게 지키는 비율이 대체로 볼 때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예. 네. 보여지거든요. 예. 51.2%에서 10% 정도 15%면 그래도 40% 정도는 미만 상태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센 법이거든요. 최저임금법이. 예. 그러니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예. 벌금에 처하는 굉장히 중요한 강행법이에요. 예. 이런 범법률이 걱정스럽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제 임시 대의원 회의,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이제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자율협약 표준 근로 계약을 실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이죠. 이거는 어떤 건지 그러니까 근로자와 또 사용자가 별도의 계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제도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의 선택인데.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해석을 검증, 노무사라든지 노무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상황에서라도 이 정도 액수로도 근무를 하겠다는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분들 5인만 사업장에서 하려는 분의 합의되는 액수로 임금계약을 하겠다는 건데 이 임금계약이 과연 예를 들면 8,350원으로 정해진 것에 미만일 거냐 위반이 아닐 거냐잖아요. 그죠? 네. 그럼 미만이 아닌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고 미만일 경우 문제인데 이 경우는 저희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뭐냐면 미만이라 하더라도 아까 주휴수당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서 뭐 자세히 할 수는 없고 네. 주휴수당 문제가 최저임금의 요일 기준에서 대법원 판례는 원래 7월 4일에도 재확인됐는데요. 현장 근로감독의 현실과 판례가 달라요. 판례는 소정 근로 시간,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정규 근무를 했을 때
주휴수당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액수를 하루치를 보존해 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일하지 않았으니까 소정 근로 시간에서는 빠지잖아요. 네. 시급 계산할 때. 시급 계산할 때. 시급 계산에서 예. 빠진다. 근데 액수는 안 넣고 근로 그러니까 시간에 시급 계산에다가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적용이 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합치면 그게 현지 8,350원이면 만 20원이 나와요. 예.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저희 예. 자율협약 표준근로계약서는 예. 이런 검증을 거쳐서 계산을 해보면 시급을 최저임금 시급을 위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약간의 좀 어떻게 보면은 또 편법이라고 할 수도 편법이 있고요. 아니죠. 정상화시키는 거죠. 정상화시키는 판례에 예. 위반된 현장 예. 근로감독 관계의 관행을 개선시키려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어떤 알겠습니다. 준법적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자, 뭐 이제 이것 외에도 이제 뭐 그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 얘기도 있고 아우, 또 지금- 동맹휴업도 예, 예. 뭐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 그것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거의 뭐 유보했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저희하고 같이 연대돼 있고 저희 회원사기도 하니까 예. 연합회 거의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차등안에 대한 5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안은 거의 사선이에요. 예. 최소한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어떻게든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그럼 주장하는 바는 최저임금에 대한 차별적인 적용 그렇죠. 예. 그거 이제 하나만 풀리면 풀리면 되는 견디고 겁니까?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정말 견뎌내고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년도 인상률이 10.9%입니다. 이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제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권순정 부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